과학하고 앉아있네. 10월 31일은 할로윈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데 왕자의 유령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유령이나 마녀인 척 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데서 할로윈 파티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벽도 통과하고 하늘도 날면서 물리 법칙을 초월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유령들이 우리 몸을 탐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꾸며본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는 귀신과 유령의 물리학 그리고 유령보다 더 기이하고 괴상하게 움직이는 입자들의 이야기가 올해 노벨상 해설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는 물리학자들의 오늘 이용 기자님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오정근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진영 교수님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진영입니다. 네, 오늘 노벨상 해설을 부탁드렸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와주신 걸로.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차피 이해 못할 것이다. 라는 좌절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제는 저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네, 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만들고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른다는 게 약간 좀 난감하기는 해요,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논리 체계나 뭐 수학적인 구조나 이런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 네. 제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도 일종의 인간들이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상의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에도 되게 여러 가지 레벨이 있고 이해 못한다에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한 달 만에 만났으니까 근황 얘기를 잠시 해야 됩니다. 오정훈 박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상에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저께 20일 만에 집에 처음 갔고요. 거기 그 지하에 계시는구나. 네, 땅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게임 같은 데서는 지옥문 여는데 그 지하에 오래 파다가 그래서 막 괴물 파내고 맞아요. 막 네, 그러는데 한 20일간 운전만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2,600km 정도 운전을 했고요. 네. 부산 갔다가 엊그제 올라왔고요. 예. 뭐 그냥 재미삼아 뭐 하나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 땅굴 들어가면서 혼자 찍은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혼자 운전해갖고 지게차 직접 원래 음악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근데 이거 틀면 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걸려서 뺐는데 이게 저기까지 한 800m 내려가는 길이에요. 실험실까지. 내리막길이에요? 네, 내리막길이 실험실까지 내려가는 길이고 네. 사실 속도감이 있는데 저거 15km 되는 골프 카트입니다. 저런 시속 15km. 네, 저런 밀폐된 데서 한 15, 20km도 빠르죠. 네, 땅이 좋지 않아서 도로가 좋지 않아서 뭐 저 정도도 충분히 속도감이 있고요. 네. 유령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비치는 거울에 비치는 거 보이시면 네네 이런- 그러네요. 거짓말이죠. 예, 여기 이거 내려가서 뭘 했냐면 이제 이거 다 설치하고 왔어요. 저게 뭐죠? 여기에 파랗게 보이는 저 깡통 같이 생긴 애가 네. 초전도 중력계라고 하는 장치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10월 4일 날 왔고요, 한국에. 저 밑에 보이는 재단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저기 네. 제사 지내는. 네. 저게 그 밑에 실험실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그걸 파가지고 밑에 바위 기반함 있죠. 정선에 있는 산 기반함에다가 고정을 시킨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걸 박아놓고 이제 저 지하에서 지구의 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재는 장치. 그럼 저 질소 액체나 뭐 다른 온도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액체 헬륨이 저 액체 통 헬륨이? 안에 통 안에 통 안에 들어 들어있고요. 있고요. 네, 그래서 제 근황은 이제 요 프로젝트를 이제 예미고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어디 고등학교가 아니고 네, 예미고등. 예술학교 같네. 예미랩에 있는 마이크로 중력을 측정하는 관측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김현철 박사님도 바쁘셨죠 많이. 예, 저는 강연하러 다니느라고 그 책이 나온 지
최근 작년에 나왔는데 갑자기 10월이 돼서 여기저기서 그 강력의 탄생, 중력의 탄생이 아니라 강력의 탄생. 상 받으셨잖아요. 예, 작년에. 예. 작년에. 아니 3부작 중에 첫 편이 이렇게 상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아태가 작년에 상을 주고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강연 예, 예.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맨 마지막이어서 네, 그런 분위기. 10등으로 됐다는 얘기 같아요. 설마요. 역 기억 뉘앙스이라는 식으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이런 뭔가 귀여운 모자를 쓰고 시작하고 있는데 고양이입니다. 약간 민망해하지 마. 네, 민망해하세요? 나 이런 거 민망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끄러워해서 제가 아직 건강하셔야죠. 덜 됐다 이런 아, 느낌이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권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왕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숫자가 좀 모자랐는데 이걸 저 아니면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네, 할 수 없이 쓰고 있고요. 우리 최 팀장님이 요즘 패션이 다시 대학 시절 패션이 유행한다고 다시 대학 가신대요. 엄마 바지. 엄마 바지 입고 네. 대학 가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할로윈 하니까 생각났는데 할로윈이 사실 최근 들어서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명절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모르고 네. 옆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분이 있으시니까 네, 어린이집에서 그 설날 행사 며칠 하죠? 하루 합니다. 하루. 네. 하지만 할로윈은 한 달 내내 장식이 걸려 있죠. 우리나라의 그 진짜 중요한 명절은 설인가 추석인가 아닙니다. 할로윈입니다. 네. 요새 그 할로윈 분장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할로윈 유행하고 분장 트렌드 있습니까? 그냥 이제 무난하죠. 어린이들이니까 아직 유아들이니까 그냥 뭐 호박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그 어떤 그 홍대 힙스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더라고요. 네네. 알 수 너무 없죠. 멀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렇다. 네네. 실제로 슈퍼에 가도 네. 요즘 할로윈 관련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 맞아요. 뭐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로윈 관련 장난감이라고 뭐가 있죠? 호박 그런 거? 뭐 해골, 큰 그 마녀 상 사고 싶더라고요. 마녀상? 네. 뭐 뼈 이런 거. 해골 네. 무슨 이런 모토도- 장식물 예. 그런 거? 모터도 달려 있어서 그런지 막 움직이고 의상 같은 비명도 거. 지르고, 예. 네. 비명을 지른다고요? 네. 그렇군요. 세상이 진짜 사무실에만 있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네요. 그런 사정도 잘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할로윈 특집 과학하고 앉아있네는 먼저 이제 두 분이 준비하신 귀신과 유령의 물리학 이야기와 사실 이게 되게 좀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입자들의 스푸키 액션을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할로윈이 맞았다. 그래서 이제 입자들의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로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하면 보통 반과학의 절정체 이런 느낌 아닙니까? 비과학의 절정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재밌는 걸 하나 봐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인슈타인 그 노벨상 해설 그걸 찾아보면서 아인슈타인 뭐 스푸키 액션 이런 걸 찾아보다가 보니까 어떤 거를 발견을 했냐면 그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틱톡에 어떤 사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틱톡도 하셔. 힙하시네요. 옆에 네. 이 교수님이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트렌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살아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어떤 바이털 에너지 같은 게 죽은 다음에 유령이나 영의 형태로 바뀌어서 돌아다닌다. 에너지 보존 법칙, 영적 에너지 보존 법칙. 네. 그래서 네. 이것을 아인슈타인도 이런 아이디어를 지지했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신박한 논리였는데. 터무니없습니까? 그럴듯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유령의 형태로 변한다. 네. 그런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럴 듯한 얘기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유령은 전기 에너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렇죠. 사실 그거 오늘 전자매력을 말씀드리려고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그걸 반응을 어떻게 하면은 알아요? 일단 유령이 뭔지 오늘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 영화에서 보신 거. 오종훈 박사님이 갑자기 막 지옥문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네, 저 걱정하는 건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이 교수님이 네.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충격을 많이 먹으실 거예요. 저 물리학자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말. 여기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다. 네, 위험한 곳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물리학자들의 눈으로 본 유령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유령의 물리학. 근데 그 전에 네,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혹시 네네. 스푸키 액션이란 말을 했던 것 때문인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상관이 없을 전혀 것 상관없-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스푸키 액션이란 말이 뭐 유령처럼 으스시한 작용 뭐 이런 뜻이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유령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오독을 한 건가? 일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 의도적인 오독 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맥락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게 그 귀신 얘기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자기 주장하는 바를 좀 뭔가 권위 있게 얘기해 주려면 권위 있는 사람 이름을 끌어오는 게 좋잖아요. 거짓이라도. 네. 권위 그런 있는 점에서 아인슈타인을 쓴 거 아닌가 싶은데. 권위 있는 사람의 흑백 사진 밑에 써놔야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무조건 사실이 되죠. 파인만이한 유명한 그 말이 인터넷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돌아다니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도 파인만이 하지 않았다. 파이만 때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87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갈릴레이 뭐 사진 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유튜브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유령의 물리학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좀 무서워요. 이거 할로윈 같네요, 진짜. 이 사다코. 근데 이게 무서운 장면을 보면 뭐 사람이 공포를 느끼잖아요. 네. 그 몸에서 도파민이 막 샘솟는데요. 도파민이요? 예, 그래서 무서운 이 할로윈을 길게 하는 이유도 설날에는 도파민 솟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친척들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네. 짜증 나는데 이 더 할로윈은 무서워하지 않나요? 그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긴장감. 근데 이 할로윈은 뭐 이 사다코의 모습이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런 장면 또 저 공동묘지 이런 거 보면서 비명도 지르고 그러지만 실은 그 순간에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솟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다코 기어 나오는 건 지금 보니까 약간 웃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묘해요. 왜냐면 무섭다가 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 해소하려고 그냥 웃음 네. 터지는 그런. 예, 그 저것도 웃기잖아요. 그 사다코도. 그래서 TV를 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웃기죠. 끼인 거죠. 계속 잡혀 있는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제 하다 별걸 다 준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령의 물리학까지 준비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니까 유령의 존재 이런 거보다도 어떨 때 사람들이 유령을 보게 되는지 그게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우선 하려고 해요. 그건 완벽하게 물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아직은. 아직은 네. 전반부는 그런 얘기하고 네. 생물학이나 심리학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학이라기보다. 물질 세계를 예. 다루고 그 있으니까. 후반부 과학이라 이야기는 네. 좀 그냥 무리수가 그 약간 무리수가 있는 네. 그 예. 네, 좋습니다. 스위치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좀 놀란 게 한 유령의 존재를 정말 믿는 사람이 한 40% 가까이 된대요. 기준 40%가 믿는 미국 기준일 것 같긴 한데요. 미국 기준인데 네. 한국도 그닥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우리 것 제사 지낼 때 예. 문 열어놓고 뭐 그런 거 예. 있잖아요. 빨래줄 걷고. 빨리 치우고. 빨래줄 걷어야죠. 오다가 넘어질까 자리도 봐. 홀령이 걸릴까 봐. 걸리죠. 예, 홀령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나는 빨래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상신이나 유령이라는 게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 20층은 올라올 수 있으면서 빨래줄에 걸린다고 막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있기는 있죠. 걸어 올라오시나? 유령님.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나? 아, 그럼 엘리베이터 CCTV로 관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어쨌든. 레펠 네, 네. 옥상에서 옥상에. 줄 타고. 네. 그래서 유령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물리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 하나가 이제 불가사의. 네. 그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 야릇한 일이 불가사의라 그런데요.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이거 뭐 영어는 슈퍼내추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그래도 우리가 재미있게는 보잖아요. 슈퍼맨이나 뭐 또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재미있게 보는 그런 것이 초자연적인 건데. 그 자연을 초월했다는 건 결국 물리학을 초월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어떤 존재나 힘에 의거한다 그래요. 네. 그렇게 사전에 나와요. 그럼 힘하면 가장 물리학적인 그 용어인데 그래서 이 유령의 존재를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몇몇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거기에 그런 관련해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왜 그러면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는 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혹은 봤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이유가 거잖아요.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왜 유령을 봤다고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 저주파 소리하고 전자기장도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주파 소리를 들으면 그 좀 기분이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 몸의 공명진도수가 이게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한 5Hz에서 10Hz인데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대가 20Hz에서 22,000Hz래요. 근데 5헤르츠 정도면 거의 이런 손으로 떨어도 되는 정도의 아주 낮은 아주 낮은 음인데 이제 진폭이 좀 큰 뭐 디젤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이 무기도 있다 그래요. 이런 저주파 예 그래서 병사들에게 쏴주면 뭐 불쾌감을 느끼고 뭐 구역질이 난다거나 그 제가 네. 5헤르츠를 이렇게 흔들어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근데 이게 공명 때문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사람 몸이 5Hz 그 공명 진도수가 5Hz에서 10Hz면 외부에서 5Hz에서 10Hz 사이에 그거를 진폭을 크게 주는 그 외부 소리를 사람에게 쏘잖아요. 뭐 사람 귀로는 못 듣죠. 못 듣지만 사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내장도 울렁울렁거리고 물론 뼈의 진동수는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람 전체적으로 평균에서 5에서 10Hz래요. 그다음에 뇌도 이게 출렁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멀미하고 구토를 하고 귀신도 보이고 그럴 수 있대. 예.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 가능한 유령 중에 네. 하나겠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저주파 진동을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더 고주파를 듣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귀의 센서 때문에 이제 그 높은 영역은 못 들으니까 맞아요. 간혹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는 무서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니까 괜찮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귀신 들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하면 나이가 60이 넘으면 더 이상 귀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왼쪽 귀가 이제 점점 먹어가고 그다음에 고주파를 못 들어요. 시력도 자세히 안 보이니까 그냥 다 뿌옇게 보이니까 더 이상 볼 수 있죠. 없어 귀신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에이지 디펜 그 나이의 의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릴수록 잘 보. 좀 뭐가 이상한 게 있다 고 그러고 네, 하잖아요. 헛것도도 잘 보고. 저기 저 수납장 뒤에 저 사람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재밌게 듣고 계시는. 네. 아 처음 뵙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준 그 자료에 오른쪽 그림이 이게 공명에 나타내는 물리학 한 2학년 정도면 아주 자세하게 배워요. 고전역학 시간에도 배우고 또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우고 오늘 배울지 양자역학 시간에도 나옵니다. 실은 공명이. 그래서 이렇게 저런 피크가 딱 되는 게 주파수가 공명 진동수랑 딱 맞으면 진폭이 확 커지거든요. 그럼 사람 몸이 더 웅웅 울리니까 이게 좀 귀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저주파라고 하는군요. 저주파. 맞아요. 컬스 웨이브. 저주를 주는 파. 대박이다. 그래서 저주파구나. 우리가 뭔가 해외 진출하고 저는- 싶어도 이런 걸 살릴 네. 수가 없어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네, 네. 굉장하네요. 네,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저주를 할 때는 5헤르츠에서 10헤르츠 정도로. 낮은 소리를 하잖아요 항상. 네. 그 장희빈 낮은 그 소리. 사극보험 장희빈이 속으로 막 저주를 하죠. 그죠? 오헤르츠. 저주파.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버섯 때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버섯인데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실로시빈 버섯이라는 거래요. 이거는 그 생화학자가 와서 설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아무튼 실로시빈이란 저런 그 분자 기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위키피디아를 참조했어요. 이걸 먹으면 환각작용이 일어난대요. 환청과 유명한 환시에 버섯이죠. 시달리는데 네. 아주 유명한 버섯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그 멕시코 쪽의 아즈텍 제국에서 종교 행사 때 쓰곤 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상들이 버섯상이래요. 버섯상인데 저 버섯상이 한 6,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오늘 그 제일 처음에 노래 틀려고 했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그게 다 버섯 먹고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 난리를 부렸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거 모여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투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남미에 어디 가가지고 저런 이제 먹어보는. 네, 저거- 먹고 체험 투어 같은 것도 요새도 하더라고요. 아 저게 불법이 아닌 나라가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네, 불법이죠. 상정지성. 네네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먹고 한국에 들어와도 불법인데요. 그렇죠. 그 그렇겠죠. 속인주의. 예, 예. 형법이 속인주의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버섯이 저 버섯을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귀신을 체험하고 싶은 분은 저 버섯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네, 법에 저촉된다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마약을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래요.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네, 거니까 네, 안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은 귀신을 볼 수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저주파를 들으시면 네네네. 그게 지금 합법적인 귀신은 아직 저주파밖에 없군요. 아직 합법적인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곰팡인데 이게 이 곰팡이가 어떤 곰팡이냐면 특히 저 밀 같은데 밀에 이제 저 곰팡이 병이 있대요. 저걸 맥각병이라 그런다 그러던데 이 맥각이 LSD 마약의 원료로도 쓰인대요. 그런데 LSD를 먹으면 법에 걸리지만 저 맥각을 먹으면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걸리나? 네, 저 그러니까 정제하기 전. 네. 이게 실제로 그 제가 우연히 찾게 된 자료인데 1691년 12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살렘에서 마녀 사냥이 있었대요. 네, 유명한 마녀사냥. 근데 그 마녀 사냥이 애가 저렇게 막 자지러지면서 헛게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마녀의 장난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그 마녀 사냥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곰팡이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저 곰팡이도 귀신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팁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제가 그 미드 하우스 닥터 하우스라는 네, 네. 미드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그 오래된 집에 곰팡이균 때문에 이게 환각을 보는 예, 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임상 조사를 통해서 그 곰팡이가 원인인 걸 발견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맞아요. 이런 데 가서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유령을 보는 방법을 잠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무서우니까 네. 무서우니까 이렇게 아, 네, 숨도 벗어 가쁘시겠죠. 들키고 마스크 그렇게 저런 폐가 또는 폐 건물 그리고 저 복도에 보면 막 그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저런데 당연히 곰팡이가 많이 살겠죠. 네, 네. 근데 그 곰팡이 중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이 있는 곰팡이가 있으면 심호흡을 하다가 이렇게 헛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교훈은 뭐냐면 마스크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교훈을 폐가에, 얻을 수 있죠. 유령을 보기 싫다면. 네, 네. 올바르게 착용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 가서 귀신을 본다. 네, 네. 대개는 곰팡이 때문일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장소의 문제일 때문에. 예. 그럴 수 UFO도 있겠네요.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 고압선이나 자철광지대 매그네틱 필드 때문에 뇌의 이 공명 이상으로 생긴 환각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거기에서 저주파가 나오는 건가요? 저주파도 나고 저주 예. 전자기장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가 않아서 저주파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핀이라고 이게 인이죠. 인하고 네. 그 수소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저 뱀이 장풍을 쏘는 듯한. 저게 그림이래요. 저게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19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저기 뱀에서 나오는 저게 뭐냐면 그 포스핀이래요. 이 포스핀이 인에 수소가 3개 달린 그런 분자인데 이게 도깨비 불을 낸대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숲에 특히 이 도깨비 불을 볼 수 있는 곳이 공동묘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 뼈에 인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거 화장해서 묻지는 않고 그냥 그 시신을 그냥 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뼈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인이 나오면 인이 그 뭐 산소 그 수소나 네. 그 물하고 결합해서 또 뭐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런 도깨비불이 보인대요. 그 진짜 실제로 시신과 관련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주로 공동묘지에서 옛날에 도깨비불을 보면 유령이다 공포에 떨 수도 있고. 하필 또 그런 데서 저런 게 보이면 예. 저기 뭐 영혼이라거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 볼 수 그렇게 볼 수 있죠. 있죠. 게다가 이제 비 오거나 습한 날 많이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비 오는 예. 무더미에 파란 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연히 포토-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생각을 할 근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다 포톤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유령이 아니라 단지
포톤이다. 네. 우리가 유령이 파란 불빛으로 나타나면 왜 파란색일까?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인의 네, 인이라는 네, 원자가 그렇습니다. 가진 그 스펙트럼.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시광에 민감하지 않고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에 민감했으면 유령 논란은 아예 없어.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엑스에 민감하면 다 사람이 뼈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귀신을 보는 그거고 또 한 가지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이 좀 미안한데 연탄가스 마시. 아, 네네 그렇겠죠. 이 중에 추천할 만한 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네. 실은 추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저 일산화탄소 관련해서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저 귀신 본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천재였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머님이 진짜 천재였대. 너 같은 천재는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혹시 자녀분이 형제분이 몇 분 되세요? 제 밑으로 동생 하나. 둘. 둘 다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네. 이 연탄가스를 연탄가스. 마시고 중학교 때. 그래서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그 자다 유령 깨서 보셨어요? 네. 뭔가 헛걸 본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엔 저 CO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은가. 효과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심해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죽을 수 요즘은 있으니까. 연탄가스라는 거를 사실 별로 맡을 기회도 없잖아요. 왜 연탄 구이 집. 그런데 그런데도 너무 오래 드시면 귀신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연탄구이집에서 그 연탄 태울 때 나는 그 이상한 냄새가 그 무슨 냄새예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아닙니까? 무색무취죠. 되게 좀 황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있겠죠? 그런 냄새가 날 테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뭐 머리가 그 이후로 네. 전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네. 모르겠는데 달라지셨을 거예요. 천재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저희 이제 3명이었는데 저희는 그 갑자기 밤에 자는데 막 아빠가 깨우더니 9구단 뭐 8단인가를 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이래가지고 9단 8단을 안 배웠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을 때 아빠가 막 울려고 하면서 우리 애가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9구단을 못 외우게 됐다니 막 했더니 엄마가 얘 아직 그거 못 외운다고 6단만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6단 외우고 아빠가 안심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는 요즘도 구구단이 7, 8에 56, 네네. 87에 63 이럴 때. 이게 제 생각에 양자역학의 부작용이다. 네네. 교환 가능하지가 않아요. 방법들이 성립하지 그렇군요. 않는. 네. 양자의 세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물질과 요즘 암흑 물질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되게 정말 연구 많이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출판되기 전 버전을 이제 올리는 그곳에 가 보면 이 암흑 물질에 대한 논문이 많이 올라와요, 여전히. 근데 이게 우주의 질량이 물질이 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암흑 물질이 27%, 암흑 에너지가 한 68%. 근데 암흑 에너지는 아직 논란이 있는데 암흑 물질의 존재는 물리학자들이라면 되게 이제 믿는 것 같아요. 특히 입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암흑 물질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는데 그 모형이 대개는 암흑 물질과 물질을 어떻게 매개하느냐, 그 매개 입자가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암흑 물질 관련 연구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이유가 상호작용의 세기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내가 얘를 검출해낼 수가 있는데 왜냐면 검출기라는 것 자체가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워낙 상호작용을 작게 하기 때문에 검출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유령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못 볼까? 이게 마치 암흑물질처럼 이게 디텍트가 잘 안 되는. 그게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유령들의 세계, 이 두 세계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그 매개인자를 아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바탕으로 이제 유령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고스트바스터스가 이게 4편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한 편이 더 있죠. 한 편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1984년에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재미로 봤지 장면 고민하면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84년에 보신 건 아니잖아요. 84년생이신데. 84년. 어머님이 보러 가시고. 네네네. 얘기해 주셨구나.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2021년. 맞아요. 그 책을 그런데 요 4개를 뚫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4개 영화를 다 간통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입자. 자, 양성자가 전공이잖아요. 양성자예요. 이 양성자 총이 나오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바로 에건 스팽글러 박사, 이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가 이런 총을 만들어서 귀신을 때려잡죠. 이게 양성자 총 하면 결국 뭐냐면 이게 휴대용 가속기인 거죠. 그렇죠. 계속 프로톤을 어느 정도로 내냐면 쫙 연속적으로 내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이런 가속기 없죠. 이 정도의 커런트를 가지는 네. 어마어마한 가속기를 그것도 휴대하고 다녀요. 네. 이거 좀 보통 기술이 아닌 거죠. 그거를 발명해서 이런 걸 안 하면 과학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데. 그리고 후속 제품도 나왔어요. 아, 3세대 양성자 총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또 양성자 숏건도 나오고 장갑이 있었죠. 2016년에 양성자 장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장갑이 뭔가 하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왔습니다. 이게 티저에 있는 장면을 따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돌아와서 저렇게 유령 잡으란 유령은 안 잡고 네, 오토바이 잡죠. 네. 이게 양성자 장갑이에요. 양성자 장갑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양성자라는 거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제가 지난 저기 양성자가 진짜 날아간다기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양성자는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눈에 보여요. 자세히. 쫙 연속적으로 가면 빔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빔 보여주는 2021년 버전의 양성자 총입니다. 이 정도의 빔이 나오는 가속기다.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약간 그렇죠? 이렇게 잡잖아요. 오. 그렇죠. 이게 다 양성자인 거죠. 이게 전자기파가 아니에요. 네. 전자기장이 아니고 양성자입니다. 이건 양성자 총이거든요. 저렇게 양성자를 가속하면 저렇게 휘어서 나가기도 하나요? 왜냐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플러스 전화니까 자기장을 걸어주면 당연히 이게 되어 있고 뭐 틀릴 이유는 없는 아 거죠. 근데 저 왜 하필이면 양성자로 유령을 잡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네.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이거 이제 오늘 결론인데 네. 유령 퇴치 무기의 키워드 양성자. 유령의 본질은 양성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호작용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 매개를 하기 위해서는 양성자가 필요한 거고 유령은 오직 양성자를 통해서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거죠. 양성자 하면 강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유령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은 제 생각에 아마도 강력이 아닐까. 아. 강력이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이게 전자기력이면 우리가 늘 유령과 나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또는 중력이 작용한다. 유령을 만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령이 그렇죠. 우리를 말하자면 들어서 위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눌러서 죽일 수도 있고 한데 예. 강력은 일단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강력은 일단 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로 가까워져야지 되니까 네, 네. 한원 정도는 모르라도 제가 오늘 양자역학 얘기 나왔어요. 환원이 이게 양자역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환원이 뭐예요? 환원이 뭐냐면 그 드라마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한손이요. 아, 이게 혼을 순간적으로 바꾼다. 일어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빛의 속도보다 빨리. 네. 아, 심지어 빠른가요? 이속보다 빠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좀- 왜 중성자를 안 써요? 중성자는 전화가 없어서 저렇게 막 힐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강력을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강력을 얘기하면 중성? 양성자, 중성자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 또 중성자를 이야기를 해야 이게 그러니까 반쪽짜리 강력? 아, 네. 원래 제가 오늘 계획이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불가사의하고 또 초자연적인 네, 네.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죽었다 깨어나서 논리적인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의 결론은 비논리적일 수밖에 아, 없다. 네, 네, 그렇죠. 유령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뭐 양성자랑 상호작용을 하든지 유령과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이나 무슨 실험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영화는 만들고 우린 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곡성 안 보셨으면 곡성에 상호작용 하잖아요. 아, 그 무당을 네. 이제 미디엄이니까 네. 무당이 매개자이기에는 네.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중간 뭔가 과학이 되려면 이 중간자가 네. 뭐 파이 중간자, 로 중간자, 중간자는 특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월광 중간자. 그건 무슨 월광 중간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곡성 안 있다. 보셨어요? 아, 그런 월강 중간자가 있다 그래도 매번 아주 일관성 있게 그렇죠. 나타나야 되는데 네. 무당은 상당히 일관성이 일관성이 없어서 아. 네. 매개자로서는 자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견해예요. 네,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또 이 무당협회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구나. 미리 사과하셔야죠. 네. 미리 사과를 해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게 강력이 아닌가. 그래서 꼭 제가 강력의 탄생을 써서 네. 또 이 강력의 탄생하면 여기도 울고 먹으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유령이나 뭐 이제 뭐 도깨비나 그런 네. 귀신 얘기가 재밌는 게 실제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예.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유령이 뭔지 모르겠지만 유령 잡을 때는 뭘로 잡아야 예.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같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좀비 사태 이런 거 맞아요. 우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공룡이 있는 동물원이 연다고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놀라겠어요 우리가? 공룡이 뛰어다녀서 그게 놀랄 것 같지 아,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늘상 놀랍지 있는 일이니까. 네. 92년도부터 쭉 봐오던 예. 일인데 왜 이건 놀라겠습니까? 이렇게 예.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전에 미국의 CDC에서 뭐 이건 교육용 자료처럼 나온 거긴 한데 좀비 아포칼립스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팩 같은 거를 가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좀비가 나타났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야 전쟁에 나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마음속에 대비를 하거든요. 아 제가 한 7, 8년 전에 제 조카가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책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좀비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 살아남는 방법. 네, 네. 거의 3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네, 네. 네. 한 권을 그거 본 것 같은데? 예. 그 그 유명한 우리가 책이에요. 우리가 유령에 대해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방송의 그렇죠. 자료들을 모아서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유령- 좀비가 지구를 점령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쟁 따위에서는 뭐 완전 쉽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영화. 네, 그럼요. 그 월드워 Z인가? 네, 맞아요. 예, 거기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렇죠. 부산행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혼자 그 박사가 혼자 살아남아서 강아지가 개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전설이다. 네, 나는 전설이다. 전설이다. 네, 그렇죠. 그런 영화들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좀비가 창궐할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한화 이글스가 우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그거일 것 아무도 같은데.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꿈에서 진짜 네. 하나 팬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저 이제 따로 거의- 위로해야 되는지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많은 그 트렌드를 낳잖아요. 이번에 멍때리기 대회 우승하신 분이 하나 팬이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네. 파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유령이나 좀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상에 있는 건데 그냥 문화 콘텐츠로 소비가 되지만 우리가 접해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접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무섭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요. 아, 정말 무서운 의도가 있으셨군요. 그래서 무서운 그 귀신 사진을 쫙 해서 뭐 척키를 보여줄까. 네. 척키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아, 사진이. 무섭죠. 예.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애들한테 저런 인형을 사줍니까? 자기 저는 근데 그 네. 외국 인형 중에 눕히면 눈 감고 네네 그런 인형 자동 인형 많이 있잖아요. 있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척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원래 진짜로. 척키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음대생. 왜요? 척키 척키. 잡아봐. 척키 잡아봐. 공포에 떨죠. 어쨌든 그래서 그 무서운 사진을 쫙 모아놔서 네네.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게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놀란 게 하나가 뭐냐면 근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좀 제가 공포 영화 안 봐요, 잘. 무서움 많이 타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전혀 안 무서운데 옆에 사람 비명에 놀라요. 비명에 놀라니까 이게 불쾌하잖아요. 별로 이건 안 무서운데 비명. 그리고 요즘 영화들 워낙 잔인해서 네, 잔인 맞아요. 뭐 19금 이런 건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 귀신 영화보다 훨씬 잔인하잖아요. 요 썰고 요 썰어라 뭐 이러면 진짜 네. 그거 훨씬 무섭지 않아요? 그거는 요리 영화입니까? 이거를 써라 튀기고 그런 게 더 무섭지. 자르고 튀기고 그렇죠. 벗겨내고 이런 거 요리 영화. 그런 거는 무서워도 정작 귀신이 나오고 하는 거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아서 그러는 건지 네. 도파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란 거는 사람들의 상상력.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존재하고 네. 다양한 모습. 그런데 항상 그 귀신의 얼굴을 보면 사람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눈을 아주 과격하게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코를 크게 만든다거나 또는 입을 아주 찢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귀신들을 그 창조해냈더라고요.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대단하죠. 없는 걸 만드는 건 사실 괴로운 일 같지 않은데. 그 상상력에 맞아요. 찬사를 보내고 네, 싶어요. 네. 그냥 없다 뭐 이렇게 무시하려고 네, 제가 네. 꼭 뭐 40% 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봐서가 아니라 그 아 정말 박사님이 이렇게 철저히 팬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약간 오늘따라 혓바닥이 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40%의 네. 분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왜냐하면- 스kép틱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훈련만 받으면 그거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귀신의 문제를 유령의 문제를 사람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무서움, 공포를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모르는 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공포인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켜봐요. 옆에서 진짜 저를 객관화해서 지켜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오싹하다 본체와 나를 관찰하는 또 다른 오정근. 네. 그러니까 약간 유체이탈 네네네. 비슷하게 해서 저를 관찰하는 편인데 제가 부캐가 약간의 있는 거죠, 부캐가. 네, 공포를 느낀다는 상황에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뭐가 나에게 공포를 주는지. 그렇게 근데- 제3 예. 시점으로 보는 그 박사님 본인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네. 악몽을 꾼 적이 있어요. 계속. 근데 같은 이유로 악몽을 꾸고 그 이야기가 시리즈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잠에서 깼을 때 보면 항상 제가 한기를 느끼고 있어요. 추워요. 문을 열어놓고 잔다든지 이불을 걷어차고 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잠들면 그 뒤편부터 다시 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고 싶으면 이불을 덮는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40%의 분들도 그걸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분명히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게 사실은 테마잖아요. 네네. 그 테마 아카데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개인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가 도파민을 나오게 하니까 제 생각 40% 되는 분들도 믿는다는 게 그 도파민 때문에 믿는 거지. 재밌으니까. 예,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중독? 공포 영화 이런 공포 거 중독. 마약 중독이잖아요. 마약 중독.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거 어떻게 찍었고 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더 무섭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면 겁이 많은 조상님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 같고 우리 유전자에도 진화론적으로. 네, 그런 분들의 유전자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 것에나 겁을 먹고 네, 살아남는 쪽을 택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앞에 할로윈 얘기 가볍게 네. 상당히 진지하게. 네,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 하거나, 뭐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물질 세계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본격적인 주제는 정말로 스푸키한 이야기. 정말 으스스한 할로윈 다운 네, 과학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